말도 안 돼. 뉴욕에서 손꼽히는 스테이크 전문점의 사장이 한국에서 멍하니 접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고기 요리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걸까? 그는 20년 넘게 스테이크 하나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미식가들과 유명 인사들이 그의 요리를 먹기 위해 예약을 걸었고 그의 레스토랑은 언제나 만석이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만난 몇 종류의 음식이 그의 자부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고기는 고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접한 그 요리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떤 철학이었고 하나의 문화였으며 그가 여태껏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지였습니다. 그저 한국 음식을 맛보기 위해 떠난 여행이었는데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 스테이크 사장 마이클 존슨. 그가 한국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경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지금부터 마이클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꽤 잘나가는 스테이크 하우스를 운영하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고급 소고기를 직접 공수해 최상의 스테이크를 선보이며 미식가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손님들은 전통적인 스테이크에 열광했어요. 미디엄 레어로 구운 프라임 립, 두툼한 티본 스테이크, 그리고 감칠맛 나는 버터와 허브 소스까지. 하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아요. 단골 손님들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젊은 층 손님들의 방문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경기 탓인가 싶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고객들이 새로운 맛을 원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요즘 손님들은 단순히 좋은 고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더 특별하고 이색적인 경험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경쟁 레스토랑들도 점점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이나 LA의 유명 레스토랑들은 기존의 서양식 스테이크에 아시아, 남미, 지중해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한 퓨전 요리를 선보이고 있었어요. 반면 저희 레스토랑은 여전히 클래식한 스테이크 요리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이대로 가다간 우리도 뒤처지는 거 아냐?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오랜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마이클, 요즘 아시아 음식이 인기래. 특히 한국 요리가 대세라던데? 한국 요리? 저는 솔직히 한식을 그다지 신경 써본 적이 없었어요. 한두 번 한식당에서 비빔밥이나 불고기를 먹어보긴 했지만 제게는 너무 달고 짜게만 느껴졌어요. 김치는 너무 강한 냄새가 나고 뭔가 제 레스토랑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스테이크의 본질은 고기의 순수한 맛을 즐기는 건데 다양한 양념과 소스로 뒤덮인 한국 요리는 왠지 제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한국 요리가 그렇게 대단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손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 음식이 트렌드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걸까? 그날 밤 저는 결국 노트북을 켜고 K푸드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SNS에는 한국 음식 관련 게시물이 넘쳐났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코리안 푸드, BBQ 같은 해시태그가 붙은 수많은 음식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유튜브에는 미국인이 처음 김치를 먹어본 반응, 불고기를 처음 먹은 외국인의 리액션 같은 영상들이 조회수 수백만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한국 길거리 음식 영상은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 심지어 틱톡에서는 Korean corn dog 같은 한국식 핫도그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진짜 대세잖아. 더 놀라운 건 단순히 외국인들이 호기심에 먹어보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은 중독된다. 한 번 맛보면 멈출 수 없다. 이제는 한식을 먹지 않으면 뭔가 부족한 기분이 든다.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거 직접 가서 먹어봐야겠는데?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먹어보고, 경험해봐야 이 음식이 왜 특별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처음 와보는 한국, 그리고 직접 경험할 한식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혹시 그 게시물들만큼 대단하지 않다면 어떠하지? 한국에 도착한 후 한국 음식에 대한 첫 경험으로 저는 현지에서 가장 유명한 망원시장에 가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에서 서울의 맛집을 검색했을 때 외국인들이 꼭 가봐야 할 곳 중 하나로 시장이 추천되었거든요. 망원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활기찼습니다. 좌판마다 다양한 음식들이 펼쳐져 있었고 길을 걸으며 맡는 냄새들만으로도 이미 배가 고파졌어요. 떡볶이, 순대, 호떡, 김밥, 심지어 통째로 구운 오징어까지. 하지만
제 목표는 오직 한 가지, 불고기였습니다. 시장 골목을 돌다가 연기가 피어오르는 작은 식당을 발견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연탄불 위에서 얇게 썬 소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냄새만으로도 이미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어요. 어서 오세요. 불고기 드셔보실래요? 가게 주인장이 활짝 웃으며 저를 반겼어요.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불고기를 주문했고 곧 테이블 위로 커다란 불판과 반찬들이 세팅되었어요. 처음에는 반찬의 종류가 많아서 당황했어요. 김치, 나물, 장아찌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저는 이걸 다 먹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불고기랑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 건지 몰라서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자 주인장이 웃으며 저에게 상추 한 장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렇게 싸서 드시면 돼요. 저는 상추 위에 불고기 한 점과 마늘, 그리고 쌈장을 얹어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고기의 육즙과 불향, 그리고 쌈장의 짭조름한 감칠맛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게다가 아삭한 상추가 입안을 정리해주면서 전혀 느끼하지 않았어요.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고기랑 이렇게 먹는다고. 사실 저는 고기 본연의 맛을 즐기는 스타일이었어요. 스테이크는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서 미디엄 레어로 먹는 게 최고라고 믿었죠. 그런데 여기에 양념이 된 고기를, 그것도 채소와 함께 싸 먹다니 저는 한순간에 제 신념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는 불고기를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고기가 아니야. 소스와 조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잖아. 하지만 충격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불고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그 다음으로 경험한 음식은 더욱 대단했습니다. 한참 불고기를 먹으며 감탄하고 있던 그때 옆 테이블에서 뭔가 바삭하게 씹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한 무리의 한국인들이 빨간 채소, 무언가를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 주인장에게 물어봤어요. 저게 뭐예요? 주인장은 웃으며 김치를 가리켰어요. 이건 한국 사람들이 매일 먹는 김치예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사실 저는 김치를 알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한식당에 가면 가끔 나오곤 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시큼하고 짠맛이 강한 채소 절임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게다가 냄새가 강해서 부담스러웠던 기억도 있었고요. 그래도 한국까지 왔으니 제대로 한번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한 입 빼어 물었어요. 처음에는 아삭한 식감이 좋았어요. 그런데 씹을수록 깊은 감칠맛과 매콤한 맛이 입안을 휘감았어요. 단순히 맵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알싸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올라오고 마늘과 고춧가루의 조화가 입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발효에서 나오는 독특한 풍미가 있었습니다. 이거 계속 당기는데 저는 어느새 김치를 하나둘 더 집어먹고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먹을수록 익숙해지고 입맛이 점점 더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고기의 느끼함을 완벽히 잡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김치를 먹는 거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음식은 단순히 재료를 맛있게 조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맛을 조합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점점 새로운 요리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불고기의 달달한 양념과 김치의 감칠맛을 스테이크에 접목하면 어떨까? 서양식 스테이크에 한국적인 요소를 더하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한식을 경험해야 했어요. 그리고 곧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될 음식을 만나게 됩니다. 김치의 충격을 겨우 소화하고 있을 무렵 저를 한국에 초대했던 한 지인이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는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며 저를 강남의 한 유명한 삼겹살 바비큐 집으로 데려갔어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숯불 향과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분위기였어요. 가게 안은 활기찬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손님들은 테이블마다 둘러앉아 고기를 구우며 함께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스테이크하우스를 운영하면서도 이런 풍경을 본 적이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대부분 개인 접시에 스테이크를 주문해 각자 먹는 문화인데 한국에서는 한 테이블에서 다 같이 고기를 구워 나눠 먹고 있었어요. 여기선 이렇게 다 같이 먹는 거야? 저는 신기한 마음으로 앉았어요. 곧 웨이터가 두툼한 삼겹살을 가져와 불판 위에 올렸고 기름이 튀면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국에서는 셰프가 스테이크를 완벽한 굽기로 요리해서 손님에게 내어주지만 한국 바비큐에서는 손님이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방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어요. 제가 셰프인데 여기선 손님이 요리를 하라니. 그런데 고기를 뒤집으면서 점점 이 과정이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같이 온 지인은 고기가 노릇노릇하게 익자 가위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줬어요. 그런 다음 상추 위에 고기 한 점과 마늘, 쌈장을 얹고 저에게 건넸어요.
이렇게 싸서 먹으면 돼. 저는 상추쌈을 한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삼겹살의 바삭한 겉면과 촉촉한 속살, 그리고 쌈장의 짭조름한 감칠맛이 입안에서 터졌어요. 거기에 마늘의 알싸함과 상추의 신선한 식감까지 더해지니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바비큐지. 이전까지 저는 바비큐라고 하면 미국식 스모크 바비큐만 떠올렸어요. 저온에서 오랜 시간 훈연해 부드럽게 익힌 고기, 달콤한 비비큐 소스를 바른 폭립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한국식 바비큐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어요. 미국 바비큐가 시간을 들여 완성하는 요리라면 한국 바비큐는 함께 나누며 즐기는 요리였어요. 사람들이 직접 고기를 굽고 나누어 먹고 반찬을 조합하며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어요. 불고기의 감칠맛, 김치에 발효된 풍미, 그리고 한국식 바비큐에 함께 먹는 문화까지. 저는 이 모든 요소를 제 레스토랑의 스테이크와 접목하면 완전히 새로운 요리가 탄생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이렇게 한국 음식을 폭넓게 경험하고 나니 혁신적인 스테이크 메뉴 개발에 대한 열정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결심으로 이어졌죠. 그래, 미국에도 이런 색다른 스테이크가 필요해.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주방팀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한 음식들을 설명하며 새로운 퓨전 스테이크 메뉴를 개발하자고 했어요. 불고기의 양념을 활용해 스테이크를 재워보자. 김치를 곁들여 사이드 디시로 내면 어떨까? 그리고 고객들이 직접 소스를 발라가며 먹을 수 있도록 하면 한국식 바비큐처럼 재미있는 경험이 될 거야. 셰프들은 흥미로워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그런데 이게 과연 먹힐까요? 우리 단골들은 전통적인 스테이크를 좋아하는데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까요? 저는 자신 있었어요. 한국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걸 직접 봤고 미국에서도 분명 반응이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첫 번째 시도는 불고기 양념을 활용한 코리안 스타일 스테이크였어요. 간장과 배즙, 마늘과 참기름을 섞어 만든 특제 양념을 스테이크에 발라 구운 뒤 김치와 함께 제공했죠.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인 것도 모자라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단골 손님들은 익숙하지 않은 맛에 당황했어요. 이건 스테이크가 아니야. 너무 달고 간장 맛이 강해. 왜 내 스테이크에 김치가 나오지? 난 김치 안 좋아해. 전통적인 방식이 더 좋은데 왜 갑자기 이런 걸 내놓는 거야? 몇몇 손님들은 새 메뉴를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했어요. 오랫동안 저희 레스토랑을 찾아온 손님일수록 이런 변화를 반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고객은 마이클, 요즘 이상한 길로 가는 거 아니야? 라며 걱정스럽게 말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 돌아왔는데 정작 미국 고객들은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앞서 나간 걸까?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국 음식의 매력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시도가 언젠가 받아들여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저는 또 다른 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의 맛을 미국식 스테이크와 자연스럽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미국인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 방법은 없을까? 그러던 중 저는 푸드 페스티벌이라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어요. 푸드 페스티벌은 저에게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어요. 레스토랑에서는 실패했지만 여기서 새로운 고객들에게 직접 맛을 보여주면 반응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행사 당일 저는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어요. 기존의 불고기 양념을 조금 변형해서 스테이크의 풍미를 살리고 김치는 샐러드 형태로 재해석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고객이 직접 조합해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3가지의 세트 메뉴를 내놨어요. 불고기 양념을 베이스로 한 소스를 발라 구운 코리안 스타일 불고기, 스테이크, 김치를 미국식 콜슬로 스타일로 재해석해 새콤하고 시원한 맛을 강조한 김치슬로, 상추, 깨십, 마늘, 쌈장을 제공해 고객이 직접 싸먹을 수 있도록 구성한 쌈바스켓이 그것이었죠. 부스가 오픈되자마자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저는 직접 손님들에게 음식을 서빙하며 설명했어요. 이 스테이크는 한국식 불고기 양념을 활용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김치슬로는 기존 김치보다 더 부드럽고 상큼한 맛을 줍니다. 이렇게 싸먹으면 훨씬 더 재미있는 경험이 될 거예요. 역시 손님들은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한 입을 먹고 나서는 반응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오, 이거 예상보다 훨씬 맛있는데? 김치가 이렇게 신선하고 가벼운 느낌일 줄 몰랐어요. 이 조합 완전 새로운데요? 고기의 풍미가 훨씬 깊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소극적이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부스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섰어요. 심지어 행사 관계자가 직접 와서 이거 오늘 페스티벌에서 가장 독창적인 메뉴 중 하나예요 라며 극찬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제야 확신이 들었어요. 맞아. 새로운 맛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풀어나가야 했던 거야.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 손님에게까지 스테이크를 서빙하며 뿌듯한 마음으로 페스티벌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새로운 방향성을 찾게 되었어요. 이제 남은 건 이 성공을 레스토랑에서도 이어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푸드 페스티벌에서의 성공은 제게 확신을 심어줬어요. 한국 음식의 매력은 분명했고 미국인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걸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제 레스토랑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어요. 레스토랑에서 신메뉴를 다시 도입하기 위해 저는 전략을 바꿨어요. 기존 고객들에게 무작정 변화를 강요하는 대신 자연스럽게 한국의 맛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가장 먼저 한 것은 기존 스테이크 메뉴에 코리안 스타일 옵션을 추가하는 것이었어요. 고객이 원하는 경우 불고기 양념을 바른 스테이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니쉬 대신 김치 슬로 또는 쌈바스켓을 선택할 수 있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기존 메뉴를 좋아하는 손님들은 변화를 강요받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맛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신기한 듯 시도하던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더니 몇 주 후에는 오히려 코리안 스타일을 찾는 손님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지난번에 먹었던 김치 샐러드 다시 먹고 싶어요. 불고기 스테이크 너무 맛있어요. 기존 스테이크보다 더 풍미가 깊어요.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푸드 페스티벌에서 본 함께 먹는 문화도 레스토랑에 적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쉐어링 플래터 개념을 도입했어요. 기존 스테이크 메뉴는 개인 접시에 서빙되었지만 새롭게 만든 메뉴는 고기를 테이블 중앙에 놓고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스테이크를 가운데 두고 한쪽에는 한국식 쌈바스켓을, 한쪽에는 감자튀김과 미국식 사이드 디시를 배치했어요. 고객들은 상추에 싸 먹을 수도 있고 그냥 잘라서 먹을 수도 있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기존의 정찬 스타일과 달라 직원들도 걱정했지만 막상 시행해보니 반응이 뜨거웠어요. 이렇게 스테이크를 나눠 먹으니까 더 맛있고 재미있어요. 한국에서는 원래 이렇게 먹어요? 완전 신선한 경험이에요. 사람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과정 자체를 하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미국 스타일과 한국 스타일을 가장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 결과 최종적으로 탄생한 것이 불고기 마리네이드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였어요. 이 메뉴는 기존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 방식의 불고기 양념을 활용한 마리네이드를 접목한 것이었어요. 불고기 양념을 마른 상태에서 숙성에 활용하니 스테이크 본연의 풍미는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감칠맛과 깊은 단맛이 배어 나왔어요. 이 메뉴가 출시되자마자 우리 레스토랑은 큰 화제가 되었어요. 지역 미식 잡지에서는 전통과 혁신이 만난 최고의 퓨전 스테이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고 SNS에는 한식에서 영감을 받은 독창적인 스테이크라는 리뷰가 속속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저를 걱정하던 단골 손님들도 점점 신메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건 완전 다르네요. 최고예요. 이게 한국 음식에서 온 아이디어라고요? 완전 신선한 조합이에요. 그렇게 우리 레스토랑은 전통적인 스테이크하우스에서 혁신적인 퓨전 스테이크하우스로 새롭게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단순히 한식을 배운 것이 아니라 요리에 대한 철학 자체가 바뀌었어요. 과거에 저는 최고의 스테이크란 고기 본연의 맛을 가장 잘 살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음식에서 배운 것은 음식은 조화와 균형의 예술이라는 점이었어요. 한국 음식이 단순히 개별적인 맛이 아니라 발효, 양념, 다양한 반찬, 그리고 함께 먹는 방식까지 어우러져 하나의 경험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였구나. 그제야 저는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 레스토랑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가 넘쳐요. 스테이크를 사랑하는 기존 고객들도 여전히 찾아오지만 새로운 스타일의 음식과 경험을 원하는 젊은 고객들도 많이 늘었어요. 이제 저는 또 다른 도전을 꿈꾸고 있어요. 아예 한국에서 팝업 레스토랑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 과거에 저는 한식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한식을 통해 제 요리 철학이 확장되었어요. 다음 도전은 한국에서 직접 내 요리를 선보이는 거다. 한국에서 경험한 음식이 제 인생을 바꿨듯이 이제는 제가 만든 요리로 한국의 미식가들을 놀라게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비행기표를 예약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직접 제 요리를 펼쳐 보이기 위해서요.